자, 07 여러가지 방정식 16페이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해 보도록 하자. 자, 부정방정식은요, 두 개의 기본 유형과 다양한 변형 유형이 있다. 변형 유형 때문에 되게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기본 유형과 한 4개 정도 되는 변형 유형을 좀 살펴보고 넘어갈 겁니다. 라고 했어요. 우선 부정방정식의 기본 유형 중 하나인 정수 혹은 자연수 조건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이 주어진 식을 어떤 구조로 바꿔야 된다. 시작!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꼴로 바꿔야 되며, 만약에 우리가 이건 부정방정식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xy항, x항, y항 이런 항들이 보이는 식이 문제에 주어지면 얘는 무조건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시작!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꼴로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인수분해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는 인수분해? 보고 그대로 쓴다라는 요런 적극적인 인수분해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 y 구하래요. 미지수가 2개야. 그런데 주어진 식이라고는 꼴랑 몇 개밖에 없다? 1개밖에 없어요. 아, 식 2개 있어야지 구하는데. 그 부족한 식을 누가 메꾼다? 양의 정수라는 일명 자연수 조건이 메꾸고 있는 거예요. 자, 자연수하고 정수는 굉장히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한 그룹으로 묶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자연수 조건 혹은 정수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바꾸는 게 기본 유형이다?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꼴로 바꾸는 게 기본 유형인데, 문제를 딱 봤더니 xy항, x항, y항 이런 거 보이니까 얘는 100% 무슨 문제형이다. 시작!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유형이다 해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을요 x로 묶으면 y-4. 중요한 것은 얘를 그대로 보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4y로 시작이 되니까 앞에 4를 곱해주고, 마이너스 12가 갑자기 생겼네? 플러스 12, 그리고 원래 있던 플러스 3을 써준 후에 바로 요 앞대가리만 가지고 가로 곱하기 가로를 만들어야 된다. 즉, x 플러스 4랑 y-3이라는 공통인수랑 이렇게 만들고, 필요 없는 애들은 전부 어디로 보낸다? D로 보내는 거야 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요 조건을 적극 이용하는 겁니다. x하고 y가 자연수라면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되는데, 마이너스 15가 되려면 얘는 무조건 무슨 수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 그리고 15라는 수는 사실 1 곱하기 15, 3 곱하기 5, 5 곱하기 3, 뭐 이렇게 경우가 몇 개밖에 안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로 따져주면 얘가 1일 때 얘는 마이너스 15, 얘가 3일 때 얘는 마이너스 5, 얘가 5일 때 얘는 마이너스 3, 얘가 15일 때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뭐 요런 가능한 경우를 좀 나열한 후에 y도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y-3이 10, 마이너스 15가 되면 안 되잖아. 마이너스 5가 되면 안 되잖아. 어우씨, y가 0이 돼도 안 되잖아. y-3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은 y는 2, x 플러스 4가 15가 된다는 것은 x는 11이구나. 얘가 답이 되겠구나 라고 조건을 이용해서 다시 답을 추려내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른다 라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어요. 맞나? 복습하니까 다시 기억이 잘 나지? 자, 지금부터 이제 기본 유형, 두 번째 기본 유형인 실수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방정식의 개념의 제목은 뭐다? 실수 조건이에요. 자, 부정방정식의 실수 조건이 나오면요, 우리는 식을 어떤 구조로 바꾸냐면 일반적으로 가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은 0의 꼴로 바꿔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실수 조건 나오면 식을 어떻게 바꾼다고? 시작! 가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은 0. 다시 한 번 더. 실수 조건 나오면 가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은 0이에요. 자,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수 조건이야.
그러면 여기도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은 0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실수의 제곱은 항상 몇 이상이야? 0 이상이야. 그럼 0 이상인 수 두 개를 더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앞에 오는 실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0. 뒤에 오는 실수도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0. 그래야지만 0 더하기 0 해서 0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다시 정리하면 앞에 오는 실수도 0이 되고 뒤에 오는 실수도 0이 된다라고 이렇게 식 두 개로 바뀌어버려요. 되겠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미지수가 두 개, 식이 하나였어. 그런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식이 몇 개로 바뀐다? 두 개로 바뀌어서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풀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만큼 가로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부정방정식인데 미지수가 3개야!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 불러볼까? 시작. 미지수가 3개면 시작. 가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은 0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미지수가 2개면 가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은 0. 그런데 거의 95% 이상이 미지수 2개짜리가 나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그래, 실수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단 AB는 실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라는 것은 앞에 오는 A가 몇이라는 얘기야? 0. and 뒤에 오는 B가 몇이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다 라고 했는데요. 요 표현과 동치관계에 있는 표현으로 이런 절대값 붙은 표현도 있어요. 자, 절대값이 붙으면 무조건 0 이상이 돼야 되잖아. 맞아? 그런데 얘가 0 이상인 수 더하기 0 이상인 수가 0이라는 얘기는 A도 0, B도 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수학적으로 같은 표현이다, 다른 표현이다, 딱 똑같은 표현이다. 여기에 보이는 이런 기호를 우리는 동치관계라고 불러요. 뭐냐면 야, 겉모습은 달라 보이지? 얘네는 수학적으로 똑같은 의미야? 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 표현은 모두 다 동일하게 똑같은 표현이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부정방정식의 정수조건 뭐라고 바꾼다? 식을 시작!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부정방정식의 실수조건 시작! 가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은 0.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실수 x, y를 구하래요.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야. 미지수 2개 구하려면 식이 2개 있어야 되는데 이런 된장! 식이 몇 개밖에 없다? 1개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처럼 미지수보다 식이 적을 때 이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부른다?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른다. 다시 뭐라고 부른다?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른다. 부정방정식은 부족한 식을 메꾸기 위해서 조건이 포함됩니다. 라고 했지? 무슨 조건이 보입니까? 실수 조건 보여요. 그러면 얘는 부정방정식인데 기본 유형이 어떻게 푸는 거다? 시작! 가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은 0꼴로 식을 변형시켜야지만 답을 낼 수 있겠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식을 봤어. 느낌이 와 안 와? 여기까지 보니까 완전 제곱식은 항상 한 2개만 있으면 된댔지? 여기 뭐만 있으면 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에 뭐만 있으면 돼? y제곱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의 제곱을 하나 써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 2y의 제곱이 있잖아. 그럼 이쪽에 하나 있으니까 그냥 찌끄레긴 밖에다 써줬더니까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야. 뭐 이런 식이 하나 또 만들어지네요. 완전 제곱식이 아니야. 맞아요. 맞지? 그래서 결국 이 식은요. x 플러스 y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몇이 된다는 얘기야? 0. 얘가 몇이 된다는 얘기야? 0. 그러므로 y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y 몇 나옵니까? 1. y가 1일 때 x는 몇 나오면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부정방정식의 실수 조건이에요. 기본 유형이에요. 할만하자? 네. 자, 여기까지 정리.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페이지 넘겨서 17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망령식의 이제 기타 유형 4개 정도 볼 거야. 무수히 많아. 만드는 사람 취향껏 막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대표적인 거 4개 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정리하고 가자. 부정망령식의 정수 조건이 나오면 원래 식을 어떻게 변형하는 거다. 시작!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부정망령식의 실수 조건은 원래 어떻게 변형하는 거다. 가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은 0꼴로 바꾸는 거다. 자, 요거 4줄 같이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시작! 위에 2가지 유형이 부정방정식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하지만 부정방정식이 어려운 이유는 위에 2가지 기본 유형 외에도 다양한 변형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변형 유형 중 몇 가지를 알아보자요. 자, 그래서 이제 4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정망령식의 자연수 조건이에요. 뭐냐? XY, Z는 자연수일 때 X 더하기 3Y 더하기 2Z는 9를 만드는 XY, Z를 모두 구해. 하나도 빼놓지 말고 구해라고 했어. 그럼 우리 막 이렇게 끼워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그래 나 여기에다가 4 넣으면 Y자리에 1 넣고 Z자리에 1 넣으면 오씨 9가 나오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되는 게요. 모두 구하랬는데 저렇게 생각나는 대로 막 끼워 넣으면 체계 없이 끼워 넣으면 어떻게 된다? 빼먹는 녀석이 꼭 생겨서 오답이 될 거라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체계적으로 이제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얘를 가르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요. 재밌는 얘기 짧게 하나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요즘에 우리나라 많이 생기지. 최근에 그런 강사들, 정리정돈의 방법을 알려드려요. 막 이런 강사들 있잖아. 온갖 것을 이제 알려주는 강사들 중에 미국에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인생이라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강사가 있었어. 그 강사는 항상 이제 학교로 찾아가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을 할 때 준비물을요, 이따시만큼 모래덩어리, 그리고 이따시만큼에는 이런 자갈돌 같은 걸 넣고 큰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오고요, 투명한 요런 아크릴 유리 상자 같은 거를 하나 가지고 와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 투명한 아크릴 상자의 공간이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여기를 정말 알차게 잘 채우셔야 돼요. 자,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겁니까? 라면서 이제 채우라고 예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부류의 학생이 있어요. 그래, 나는 되게 꼼꼼하게 잘 채울 거야. 맨 처음에 모래를 채워요. 근데 모래가 다 안 차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갈을 채워요. 근데 자갈이 다 안 차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돌멩이를 하나 얹혀놓는 요런 학생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류의 학생이 있어요. 맨 처음에 뭐부터 집어넣어? 돌멩이부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갈을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모래를 집어넣어요. 누가 더 현명한 것 같아? 위야 아래야? 아래가 더 현명하죠. 이거는 이런 거야.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짜잘한 것들에 목숨을 걸면서 걔네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걔네를 다 한 다음에 좀 중요한 일을 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지금부터 중요한 일을 해볼까? 막 이러면서 이제 나이 60대 가지고 중요한 일을 좀 하다가 보니까 늙어서 죽어버렸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이, 여러분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일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중요도를 두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부터 해라.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얘보단 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이 중요한 일들이 웬만큼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짜잘한 일들을 해라. 인생이란 이렇게 사는 거다. 뭐 이런 강연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큰 덩어리부터 채워놓으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짜잘한 걸 넣으면 깔끔하게 잘려요. 맞습니까? 하지만 작은 것부터 넣으면 맨 마지막에 큰 덩어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튕겨나와서 이 꼴이 안 돼. 맞아?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X, Y, Z를 채울 텐데
누구부터 채우는 게 제일 유리할까? X, Y, Z 중에서 얘기해봐. 식을 보고. 제일 큰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애. 누구? Y부터 채우셔야 돼요. 똑같은 일자를 넣어도 Y가 제일 크잖아. 맞아? 그래서 나는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하기 위해서 이제 자연수니까 제일 작은 1부터 집어넣겠다. 야. 그러면 이제 얘 자리에 1 집어넣으면 제일 작은 모래에 해당되는 X는 넣기 편하지? 몇 나오니까? 4.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Y 자리에 1 집어넣었어. 이번엔 Z 자리에 뭐 집어넣는다? 2 집어넣어요. 그럼 7 나왔으니까 이제 몇 개? 2개만 더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Y 자리에 1 집어넣었어요. Z 자리에 3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X가 뭐가 돼? 0이 되는데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얘는 더 이상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끝났으니까 이번에 Y 자리에 몇을 집어넣겠다? 2를 집어넣겠다. Z 자리에 1 집어넣겠다. X는 몇 됩니까?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Y 자리에 2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Z 자리에 몇 집어넣을 수 있어? 2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더 이상 돼? 안 돼? 안 되지. 너무 커져서 더 이상 안 돼. 다 됐네. 그러면 이제 순서상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가로 치시고 콤마만 찍어주시면 순서상이 돼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개념 1번 개념에다 적어 놓으세요. 부정방정식의 이런 자연수 조건은 어떻게 푸냐? 땡땡. 큰 덩어리부터 채워라. 큰 덩어리부터 채워라. 라고 적어주십시오. 큰 덩어리부터 채워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을 배우기에 앞서서 선생님 한번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좀 복습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n분의 15가 있어. 그런데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시기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는 뭐야? n은 자연수가 돼야 된다야? 15의 약수가 되어야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n 자리에는 1, 3, 5, 15 이런 15의 양의 약수가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이 있어. 얘가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뭘까? n은 5의 배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네. 요식 위에다가 저 개념을 좀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x분의 15는 뭐 정수 이렇게 좀 이제 좀 더 확장시켜 놓도록 하자. x분의 15가 정수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x는 15의 약수가 되어야 돼 라는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번에는 5분의 x는 정수가 되어야 된다. 요 얘기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x는 5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정리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보자. 문제를 봤더니 와, 식 하나 주어지고 양의 정수 일명 자연수 주어지고 xy 주어졌는데 xy 형태, x 형태, y 형태 보이면 사실 얘는 기본 유형이지. 어떻게 변형시켜서 풀면 된다?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꼴로 바꿔서 풀 수 있어. 그런데 우린 이 문제를요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 거다요. 왜 이 방식을 소개해 드리냐면요, 가끔 답지에 이 방식으로 풀어놓은 문제들이 있어. 근데 지금 선생님 설명을 듣지 않은 친구들은 부정방정식이 왜 그렇게 풀리는지 답지를 전혀 해석해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요 기본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른 솔루션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의 핵심은요, 한 문자는
분수식으로 꼴을 바꿔놓는 거예요. 분수식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한 문자만 남겨두고 다 이항시켜서 분수식의 꼴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분수식의 꼴로 바꿀 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문자분에 순수한 숫자가 나오거나 혹은요, 문자가 나오는 순수한 숫자분에 문자가 나오는 요런 구조로 바뀌어야지 절대로 문자가 분모 분자에 다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는 바꾸시면 안 돼요. 즉 어떤 형태? 바로 이런 문자분의 숫자분의 문자 이런 구조의 식으로 바꿔야지 x분의 y는 정수 이렇게 내두면 답이 없는 거야.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까? 꼭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 문자만 빼놓고 전부 다 이항시켜서 분수꼴로 만들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x로 뭉칠게요. x, y-3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므로 x는요, y-3분의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지. 한 문자는 분수꼴로 바꿨는데 이 분수꼴이 현재 문자분의 문자꼴로 바뀌었지. 맞아? 분모에도 문자가 있고 분자에도 문자가 있지. 이렇게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어디든 한 군데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요. 그래서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이 있어요. 무슨 개념이냐? 분리형이라고 불리는 개념이에요. 자, 분리형의 개념은 지금 대략 배워두셔도 돼요. 왜 수학하에서 유리식과 유리함수에서 분리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데 분리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3분의 16이 있어. 얘를 분리시키는 거야. 어떤 식으로? 5 더하기 3분의 1로 이렇게 두 개로 분리시키는 거야. 우리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잖아. 맞아? 정수분과 이렇게 분수 부분으로 분리시키듯이 그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16 안에는 3이 몇 개가 들어있죠? 5개가 들어있죠. 그리고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면 5. 이렇게 적어버리면 쪼개버리면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그 작업을 할 거예요. 우선 분모에 있는 3이 그대로 분자에 가 있어야 돼. 즉 y-3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분자에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4y가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4y는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생판 없던 12가 더해져 있는 거지. 그러면 더해준 만큼 어떻게 해야 돼?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 마이너스 3이 저기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얘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쪼개서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y-3분의 15라는 문자분의 숫자식이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까지 정리를 우선 해내는 거예요. 될까? 네. 그리고 이제 생각해. 자, 식 정리는 여기까지 되면 된 거야. 이제 뭘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x, y가 양의 정수, 자연수라는 사실을 이제 보면서 식을 관찰하는 거예요. 와, x가 자연수? 그럼 이 수가 자연수가 돼야 되네? 근데 얘가 마이너스 4야. 그리고 마이너스 덩어리야. 그러면 얘는 음수가 돼야 될까? 양수가 돼야 될까? x가 자연수가 되려면 얘는 음수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동그라미 친 부분은? 음수가 돼야지. 왜? 얘가 양수가 되면 마이너스 4에다가 또 음수가 붙어서 음수가 나와버릴 거 아니야. x는 자연수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요. 음수가 나와서 음수에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 근데 이 양수는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상황이. 맞죠? 그래서 요 동그라미 친수 자체는 음수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정보를 하나 뽑아냈어요. 그리고 아무 음수나 되면 안 되지. 분수 나오면 안 되지. 얘는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나와야 돼. 음수는 음수인데 y-3이 15의 약수가 돼야 돼. 근데 음수니까 y-3은 15의 음의 약수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양의 약수가 아닌 음의 약수. 그죠? 그러므로 y-3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어떤 수가 가능하겠습니까? 15의 음의 약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 이런 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요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어. 그럼 x 몇 나와? 마이너스 1이 들어갔어. 그럼 x 몇 나와? y-3이 마이너스 1이 되면 11. 그치? y-3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얘는 15가 되니까 마이너스 4하면 11 나오죠? 네. 그러면 이때 y-3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는 y가 몇이란 얘기야? 2란 얘기지. 맞아? 자, 우선 요거 하나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얘는 볼 필요도 없어. y-3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는 y가 몇이라는 얘기야? 0. 아씨, 자연수 아니네. y-3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는 y가 몇이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 아씨, 자연수 아니네. y-3이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얘기는 y가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연수가 아니네. 아씨, 더 이상 되는 거 없네? 얘만 답이네. 라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 근데 놀라운 건 뭐야?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풀었던 기본 유형과 똑같은 문제야. x는 11, y는 2. 맞나요? 근데 어때? 기본 유형으로 푸는 게 쉬워? 이렇게 푸는 게 쉬워? 기본 유형이 훨씬 쉽지. 그래서 걔가 기본 유형인 거야. 그런데 가끔 이런 식으로 한 문자는 분수식으로 x는 5의 배수, x는 15의 약수 이런 개념이 결합이 돼서 이런 식으로 풀어놓은 답지들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십시오 라는 거예요. 정리가 될까요? 됐나요? 넘어가도 되나?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1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문제를 보자. 3x 플러스 5y가 90일 때 xy를 구하세요. 단 xy는 자연수이다 라고 나왔어요. 미지수가 두 개, 식이 하나, 부정방정식의 자연수 조건이지. 맞아? 근데 이 꼴은 가로파기 가로는 정수꼴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큰 덩어리부터 채우는 건가 봤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90이 너무 큰 거야. 그런 식으로 x자리 1로 쓸 때 뭐 y자리 1로 쓸 때 몇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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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지면 90이 너무 커서 되게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어느 세월에 그걸 풀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너무 커서 일일이 다 무식하게 아까 돌멩이 채우는 문제처럼 넣기 힘들 때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자, 요번 스킬은 뭐냐면 주어진 식을요 이런 구조로 바꾸는 거야. MA는 MB 요런 구조로 바꿔요. 단 m과 n은요 서로 소인 숫자가 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m과 n 자리에 서로 소인 숫자가 오면 예를 들어 3a는 5b다 이런 수가 나왔어. 3과 5는 서로 소지. 그러면 a는 무조건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등식이 되려면 5의 배수여야 되고. 맞아요. b는 무조건 누구를 포함해야 돼? 3을 포함해야 되니까 3의 배수여야 되는 거야. 맞나요? 즉, 요 상황에서 A는 5의 배수다. 무조건 N의 배수가 돼야 돼. 그리고 B는 무조건 5의 배수다. M의 배수가 돼야 돼. 숫자를 하나하나 1로 볼까? 2로 볼까? 3로 볼까? 이렇게 대입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통째로 배수를 집어넣는 게 훨씬 빠르다. 1로 보자, 2로 보자, 3로 보자 보다는 5로 보자, 10로 보자, 15로 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이런 구조로 바꿔볼 겁니다.
자, 3, 5, 90 느낌 오죠? 90은 3의 배수인 동시에 5의 배수예요. 자, 3x를 넘겨볼까? 5y를 넘겨볼까? 5y 넘겨볼까요? 그러면 이 식은 3x는 90-5y가 돼서 3x는 5로 묶으면 18-y 이런 식으로 3과 5는 서로 소가 돼버려요.